여기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조용히 라디오를 켜 두신 여러분과 함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민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관계,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이지만 동시에 낯선 타인으로 시작된 인연,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상처받기 쉬운 관계입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좋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고 좋은 말만 한다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알뜰히 살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결혼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다라고요. 그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방식이 달랐고 아이를 키우는 태도가 달랐으며 집안 살림을 꾸리는 기준도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아닌데 라고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씨앗이 되어 서먹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갈등은 대부분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야 정성이 있다고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은 어른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정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며느리가 김치를 사서 먹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김치는 담가 먹어야 하지 않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에서 밤늦게 돌아와 지친 얼굴로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김치를 조금 담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선물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을 통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아들을 중간에 세우면서 커집니다.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좀 말해라라는 말은 관계를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며느리는 압박을 느끼고 아들은 난처해집니다. 결국 작은 문제도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직접 이야기하되 지적이 아니라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날 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줄이며 실망도 줄어듭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며느리와 자주 다투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자고요. 그 이후로 집안일에 대한 조언을 멈추고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요. 간섭이 줄어들자 감사가 늘었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처음 해보는 역할 앞에서 서툴 수 있습니다. 고생 많다. 아이 잘 키운다. 요즘 음식이 참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이에 더 잘했다. 옆집 며느리는 이렇다더라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기교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늘 맞다고 주장하면 대화는 멈춥니다. 그러나 경험을 나누는 조언자가 되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아들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납니다.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선택을 믿어주 간섭 대신 응원을 건네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쌓여 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아니면 잠시 속만 시원하게 할지 말입니다. 잠시 속이 시원해지는 선택보다 오래 웃을 수 있는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존중할 때 아들과의 관계도 지켜집니다.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면 관계는 멀어지고 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하면 둘 다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평안해야 합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큰 평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대가 앞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서운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고맙다는 한마디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좋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고 좋은 말만 한다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알뜰히 살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결혼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다라고요. 그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방식이 달랐고 아이를 키우는 태도가 달랐으며 집안 살림을 꾸리는 기준도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아닌데 라고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씨앗이 되어 서먹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갈등은 대부분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야 정성이 있다고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은 어른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정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며느리가 김치를 사서 먹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김치는 담가 먹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에서 밤늦게 돌아와 지친 얼굴로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김치를 조금 담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선물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을 통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아들을 중간에 세우면서 커집니다.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좀 말해라라는 말은 관계를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며느리는 압박을 느끼고 아들은 난처해집니다. 결국 작은 문제도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직접 이야기하되 지적이 아니라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날 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줄이며 실망도 줄어듭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며느리와 자주 다투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자고요. 그 이후로 집안일에 대한 조언을 멈추고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요. 간섭이 줄어들자 감사가 늘었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처음 해보는 역할 앞에서 서툴 수 있습니다. 고생 많다. 아이 잘 키운다. 요즘 음식이 참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이에 더 잘했다. 옆집 며느리는 이렇다더라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기교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늘 맞다고 주장하면 대화는 멈춥니다. 그러나 경험을 나누는 조언자가 되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아들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납니다.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선택을 믿어주고 간섭 대신 응원을 건네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쌓여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아니면 잠시 속만 시원하게 할지 말입니다. 잠시 속이 시원해지는 선택보다 오래 웃을 수 있는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존중할 때 아들과의 관계도 지켜집니다.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면 관계는 멀어지고 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하면 둘 다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평안해야 합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큰 평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대가 앞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서운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고맙다는 한마디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조용히 라디오를 켜 두신 여러분과 함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민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관계,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이지만 동시에 낯선 타인으로 시작된 인연,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상처받기 쉬운 관계입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좋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고 좋은 말만 한다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알뜰히 살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결혼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다라고요. 그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방식이 달랐고 아이를 키우는 태도가 달랐으며 집안 살림을 꾸리는 기준도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아닌데 라고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씨앗이 되어 서먹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갈등은 대부분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야 정성이 있다고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은 어른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정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며느리가 김치를 사서 먹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김치는 담가 먹어야 하지 않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에서 밤늦게 돌아와 지친 얼굴로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김치를 조금 담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선물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을 통해 말하지 않는
입니다. 많은 갈등이 아들을 중간에 세우면서 커집니다.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좀 말해라라는 말은 관계를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며느리는 압박을 느끼고 아들은 난처해집니다. 결국 작은 문제도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직접 이야기하되 지적이 아니라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날 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줄이며 실망도 줄어듭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며느리와 자주 다투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자고요. 그 이후로 집안일에 대한 조언을 멈추고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요. 간섭이 줄어들자 감사가 늘었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처음 해보는 역할 앞에서 서툴 수 있습니다. 고생 많다. 아이 잘 키운다. 요즘 음식이 참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이에 더 잘했다. 옆집 며느리는 이렇다더라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기교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늘 맞다고 주장하면 대화는 멈춥니다. 그러나 경험을 나누는 조언자가 되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아들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납니다.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선택을 믿어주고 간섭 대신 응원을 건네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쌓여 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아니면 잠시 속만 시원하게 할지 말입니다. 잠시 속이 시원해지는 선택보다 오래 웃을 수 있는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존중할 때 아들과의 관계도 지켜집니다.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면 관계는 멀어지고 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하면 둘 다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평안해야 합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큰 평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대가 앞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서운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고맙다는 한마디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을 친구와 공유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